크리에이트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우선 모델을 테라스에 시퀀셜 객체로 먼저 생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델은 패션 앤리스트 데이터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무엇을 추가를 할 수가 있냐면 인풋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테라스.input 하고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인풋의 모양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의 크기가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이죠. 그 다음에 가중치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2차원 배열 형태로 그대로 놔두면 가중치 곱하는 그런 연산이 좀 힘들죠. 얘네들을 1차원 배열로 펼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델.add keras layers flatten layer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은닉층을 하나 넣을 거예요. 어떤 은닉층을 넣을 거냐면 add 테라스, 레이어스, 댄스층을 넣을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오전에 만들었던 것들이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유닛은 100개짜리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는 우리가 렐루하고 엘루를 써봤는데 이 문제에서는 렐루가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서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는 바로 출력층 연결했었죠. 바로 출력층을 연결했었는데 얘를 쓸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더 추가해야 되는 레이어들이 있으면 어, 추가해야 되는 레이어들이 배열로 넘어왔을 때 그러면 이 뒤쪽에다가 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레이어스가 있으면 레이어스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 얘는 이렇게 할게요. 레이어스는 어, 테라스 레이어스의 레이어스 객체, 네, 객체들의 배열이나 혹은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 배열이 넘어온다, 레이어스 객체의 배열이 넘어온다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레이어라고 쓸까요? in layers 하나씩 하나씩 꺼내겠다는 얘기죠. 음. if 문을 쓴 이유는 얘가 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넌은 레이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전달되지 않으면 애들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달이 됐을 경우에는 애들을 하고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모델.add 레이어. 이 코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파라미터가 있으면 얘가 배열인 경우 배열에서 레이어를 하나 꺼내서 모델에 레이어를 추가. 배열에서 두 번째 레이어를 꺼내서 두 번째 레이어를 추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레이어들을 추가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연결해 줘야 될 거는 출력층이에요. 출력층. 그래서 여기서는 테라스 점 레이어스 역시 마찬가지로 댄스층을 넣을 거고요. 여기 댄스층에서 유닛의 개수는 10개, 그리고 여기서 사용해야 될 액티베이션 함수는 softmax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리턴할 거예요. 네, 각각 한 줄씩 설명을 드리면 얘는 시퀀셜 모델을 생성한다. 시퀀셜 모델을 생성했고요. 여기는 입력층을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플래튼 레이어라고 쓸게요. 플래튼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 번째 은닉층,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추가를 한 거고, 만약에 그 첫 번째 이후에 또 다른 은닉층들이 있으면, 아규먼트로 전달된 아규먼트로
전달된 은닉층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추가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반드시 출력층이 있어야 되죠. 출력층을 추가하고. 출력층은 얘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닛게스와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거는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얘는 딱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렐루를 사용하지 않고 엘루를 사용하는 레이어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추가하면 돼요. 네. 뭐 100개짜리가 아니라 50개짜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추가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여기다 아규먼트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만들어 봤고, 기본적으로 얘 전달하지 않고 시퀀셜, 인풋, 플래튼, 댄스 요렇게만 갖는 걸로 모델을 생성을 해볼게요. 모델은 하고서 크리에이트 모델.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요렇게만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만 호출하시면 되고 모델.summary 이렇게 서머리를 보시면은요. 우리 아까 만들어진 모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있는 그 신경망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인풋은 28, 20,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이 여기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플래튼이 되죠. 그죠? 어,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인 행렬이 그 다음에 그냥 784개의 원소를 갖는 일차원별로 그냥 쭉 펼쳐지기만 해. 펼쳐지기만 할 거기 때문에 학습하는 모델 파라미터는 없어요. 이 784개가 여기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요. 784개가 그 다음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유닛의 개수가 100개예요. 그죠? 가중치가 784개 더하기 바이어스 1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닛이 100개가 있어요. 자, 이 100개의 그럼 출력값이 100개가 나오는 거죠. 100개의 출력값은 여기 그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요. 입력값이 100개고 100개니까 가중치가 100개 있을 거고 바이어스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출력은 10개예요. 10개, 유닛이 10개니까 곱하기 10.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진 모델은 우리가 위에서 만든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위에서 만든 모델하고 똑같고요. 자, 이 모델을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해야 돼요.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옵티마이저가 필요해요. 옵티마이저를 캐러스 점 옵티마이저스 점 sgd라고 하는 게 있어요. sgd. 자, 이 sgd의 파라미터들을 볼게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 뭐가 있어요?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 얼마로 되어 있어요? 0.01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0.0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기본값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중치가 변하는 게 더 빠르게 변하겠죠. 맞아요? 가중치들이 변하는 게 학습률을 0.01로 하느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작게 0.001로 하느냐, 아니면 더 크게 뭐 0.1이나 0.5나 이렇게 더 크게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가중치들이 변화하는 그 속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학습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멘텀은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멘텀이 0이죠. 모멘텀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0이고 네스테로프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false예요.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까 모멘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기본적인 그 경사하강법에서 여기다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를 더해서 빼주자.
모멘텀이라고 하는 걸 더해서 빼주자라고 하는 개념이 모멘텀 최적화인데 지금 기본값이 뭘로 돼 있어요? SGD의 기본 모멘텀을 보시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0.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멘텀을 사용하지 않겠다인 거예요. 모멘텀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모멘텀을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0.1 정도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더 빠르게 얘가 변하게 되겠죠. 더 빠르게 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스테로프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뭐 네스테로프라고 하는 이 자세한 알고리즘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떤 네스테로프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true 이렇게 바꿔주면 네스테로프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SGD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어,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학습률 파라미터를 변경시켰고 모멘텀 최적화 기법을 사용을 한 거고 거기에다가 가속도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스테르프 가속 경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써서 가속도를 주니까 더 빠르게 돼. 그러니까 그 이 네스테르프 가속 경사라고 하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기서 공을 떨어뜨리는데 가만히 공을 살짝 놓기만 해도 공은 내려가겠죠. 근데 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빠르게 내려가겠죠. 이런 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네스테르프 가속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인데 SGD에서는 기본값은 얘가 false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멘텀 최적화 기법도 사용하고 네스테르프 가속경사도 사용하고 학습률도 기본값보다 더 큰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는 옵티마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SGD의 변종 옵티마이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모델을 컴파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만든 OP를 여기다 주는 거죠. 아니면 변수를 만들지 말고요. 변수 만들지 말고 이거 자체를 여기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쓰셔도 되는 거고. 아, 네. 그 다음에 로스 함수 지정을 해야 되죠. 로스 함수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로스 함수는 캐라스, 그 다음에 로시즈, 손실이고 분류 문제죠. 그리고 여러 개를 분류하는 거니까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그 다음에 매트릭, 정확도가 있어야 돼요. 매트릭스는 리스트나 배열로 준다 그랬죠. 캐라스, 매트릭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모델을 컴파일한다는. 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든 옵티마이저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학습률을 상수까지 학습률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모멘텀 최적화 기법을 사용했고 모멘텀 최적화 기법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스테로프 가속 경사 기법도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한꺼번에 사용한 SGD 변종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서 모델을 컴파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을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모델, 점, fit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똑같죠. 트레인, 데이터, 스케일드 넘겨주고 그 다음에 Y는 레이블이니까 트레인, 타겟 이렇게 넘겨주고 얘를 훈련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빨라? 어? 이거 에포크, 죄송합니다. 에포크를, 기본값이 한 번밖에 없죠. 에포크의 기본값이 1인데, 다섯 번.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뭐 얼마나 빨라질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정확도가 또 얼마나 좋아질지 뭐 이런 것도 네, 이렇게 해서 5번의 에포크가 끝났습니다. 5번의 에포크가 끝났고 20초 정도가 걸렸네요. 20초 정도가 걸렸고 지금 저는 GPU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GPU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위쪽 우리 뭐 엘루를 사용하는 엘루를 사용하는 모델을, 렐루였었죠. 렐루 사용하는 모델, 이거랑 똑같아요. 시퀀셜, 인풋, 플래튼, 댄스, 여기 렐루 사용하고, 얘 컴파일 할 때, 얘는 RMS 프롭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죠? 얘는 RMS 프롭을 사용했었던 거기 때문에, SGD랑 그,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그 에포크 5번 훈련할 때 대략 21초 정도 걸렸었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뭐 25초가 걸리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 모델을 훈련시키는 속도와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는 SGD의 변종으로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속도가 조금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정확도 같은 것들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를 본 겁니다. 이 훈련 셋하고 테스트 셋, 이벨류에이트 여기서 또 해볼게요. 이벨류에이트 하시고 훈련 셋에 스케일드 된 값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 타겟 이렇게 주시면 86%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에포크의 횟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에포크의 횟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빨라질까 뭐 이런 거는 그 크게 효과는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해보실 때 에포크 횟수가 뭐 100번이나 1000번 뭐 이렇게 바뀔 때 속도가 정말 1시간이 걸리던 게 우리 SGD 어젠가요? 그젠가요? SGD 그냥 기본값으로 사용을 했었죠. 기본값으로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1시간이나 걸렸었잖아요. 그죠? 게다가 어 그때 은닉층 없었죠. 은닉층이 있었나요? 은닉층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은닉층이 없었을 때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SGD 기본값으로만 사용을 했을 때 이 피팅 과정이 1시간이나 걸렸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SGD를 변경해서 그 똑같이 에포크를 뭐 100번 이렇게 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바뀌는지 훈련 속도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밸류에이트, 밸리데이션까지는 보셔야 되겠죠. 나중에 요 밸리데이션 같이 보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밸리데이션 타겟. 그래서 보시면 과적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훈련 셋과 검증 셋에서의 정확도, 훈련 셋과 검증 셋의 손실을 이렇게 보시면 이거 과적합이 거의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SGD 옵티마이저를 한번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RMS 프롭은 우리가 그 기본값으로 사용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RMS 프롭은 다시 한번 연습해 보지 않을게요. 어, 우리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게, 그, 어댑티브 모멘텀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SGD의 모멘텀 최적화도 사용을 하면서 네스테르프 가속 경사도 같이 사용하던가 아무튼 모멘텀 최적화를 같이 사용하면서 적응형 학습률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옵티마이저 아담이라고 하는 것도
옵티마이저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얘를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이번에는 아담 옵티마이저. 영어로 쓸까요? 네. 자, 모델을 다시 새로 만들게요. 깨끗한 상태로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크리에이트 모델. 네. 모델을 새로 만들고, 모델을 만들었으면 모델을 컴파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자, 여기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옵티마이저. 기본값이 RMS 풀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문자열로 주셔도 돼요. 아담이라고, 여기 이렇게, 아담, 이렇게 문자열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생성해도 돼요. 캐라스, 점, 옵티마이저스, 아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담도 또 변종이 또 많네요. 그죠? 아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베타라고 하는 값이 베타 1, 베타 2라고 하는 이 값들이요. 얘네들이 모멘텀 최적화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그 학습률에다가 학습률에다가 그 다음에 모멘텀 넣어가지고 그 계산한다. 더한 다음에 빼준다 그랬죠. 이 베타 1과 베타 2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모멘텀 최적화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파라미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엡실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적응형 그 학습률이에요. 적응형 학습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학습률 이거 굉장히 작죠. 0.001 이렇게 굉장히 작죠. 그죠? 얘가 이 엡실론을 주지 않으면 얘는 상수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상수로만 사용이 되는데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이 값을 가지고서 학습률을 변화시키는 공식에서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을 써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엡실론의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거든요. 그러니까 0.0000001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습률이 변화되는 그런 효과가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들 중에서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이게 기본 학습률, 그 다음에 모멘텀 최적화를 할 때 모멘텀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아, 모멘텀도 두 가지 종류의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모멘텀은 0.9, 두 번째 종류의 모멘텀은 0.999, 뭐 이런 식으로 모멘텀 최적화를 할 때 사용하는 값, 그 다음에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학습률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값.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를 기본값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바꿔주고 싶으시면 여기서 학습률 변화시켜 보고 학습률 값을 뭐 예를 들어서 0.001이 아니라 0.1 이렇게 주고 대신에 엡실론 값을 조금 더 크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엡실론을 뭐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든가 10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정도로 조금 다르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모멘텀을 사용할 때 지금 0.9니까 이거 사실 좀 큰 편이에요. 이 값을 이 값을 줄여버리면 모멘텀이 적어지는 거고 이 값을 키워주면 모멘텀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값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고 로스는 음, 로스는 캐러스, 로시스, 그 다음에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컨센트럼, 그 다음에 매트릭스, 배열 이렇게 주시면 되고 여기는 테라스, 매트릭스,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그 여기다 좀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파라미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learning rat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죠. learning rate. learning rate 파라미터. 얘는 학습률이에요. 학습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었던 게 뭐냐면 베타 1, 베타 2 이렇게 돼 있었죠. 베타 언더스코어 1, 베타 언더스코어 2 이렇게 있었죠. 두 번째는 베타 언더스코어 1, 베타 언더스코어 2 이렇게 있었어요. 얘네들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 이 파라미터들은 그 모멘텀 최적화와 관련된 파라미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엡실론이라고 써져 있었죠. 여기가 엡실론. 엡실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적응형 학습률. 적응형 학습률. 다르게 얘기해서 학습할 때마다 에포크가 그 반복될 때마다 학습률을 변화시키는 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응형 학습률과 관련된 파라미터가 엡실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엡실론. 그래서 아담의 개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모멘텀 최적화와 적응형 학습률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옵티마이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컴파일을 했어요. 컴파일을 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똑같이 이제 fit 하시면 돼요. x는 train 데이터, y는 train target. 죄송합니다. 여기도 에포크 횟수도 여기서도 5번. 이렇게 해서 줄게요. 시간이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값만 그대로 사용했죠. 기본값만. 왠지 아까 SGD보다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이 아니군요. 22초가 걸렸네. 네.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에포크 횟수가 5번밖에 없어서 그리고 신경망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에포크 횟수도 5번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얘네들을 바꿔가면서 그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도 여기 끝에 이렇게 정확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evaluate 한번 해보죠. x는 train 데이터, y는 train 하기. 그러니까 훈련셋에서의 손실과 정확도. 89.8%, 아담으로 옵티마이저를 바꾸니까 또 달라지네요. 그죠? 당연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중치를 찾는 공식이 바뀐 거예요. 그죠? 가중치를 찾는 공식이, 가중치를 찾는 공식이 원래는 처음에 있었던 값에서 학습률 곱하기 기울기 이것만 있었는데, 그죠? 이것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를 더 더해서 바꾸겠다. 그래서 모멘텀 최적화가 들어갔고 게다가 이 알파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도 상수값이 아니라 에포크가 바뀔 때마다 이 학습률을 바꿔가면서 계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되어서 나오는 가중치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달라질 거니까 그 가중치들을 가지고서
계산된 예측값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성능, 모델의 성능, 정확도도 달라질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훈련 속도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확도 같은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 같은 것들도. 과적합 여부 확인해 볼까요? 과적합 여부를 확인해 보시려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밸리데이션 하시면 어, 과적합은 그리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도 89.8%, 검증 세대에서 88.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과적합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셨을까요? 그러셨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요. 모델 훈련을 볼게요. 모델 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훈련할 때 fit이라고만 하죠. fit이라고만 하는데 이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값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모델 훈련하는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훈련할 때 아예 그 검증 셋 자체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검증 손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코드가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모델을 만든다, 컴파일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자, 모델 다시 한번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모델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은닉층 한 개를 갖는 시퀀셜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은닉층에는 10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어요. 100개의 유닛을 갖는 은닉층 한 개. 100개의 유닛을 갖는 은닉층 한 개를 갖는 모델을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모델을, 모델을 컴파일을 할 수가 있겠죠. 모델을 컴파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컴파일 할 때 여기 옵티마이저 RMS 프롬이라고 옵티마이저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일단은 기본값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어, 이렇게 문자열로 줄 수도 있고요. 문자열로 줄 수도 있고, 직접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Optimizers RMS Pro. 클래스 이름이 RMS Pro이에요. RMS Pro.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열로 RMS 프로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모듈에서 클래스 이름 RMS 프로브를 써서 직접 옵티마이저 객체를 생성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여기 RMS 프롭도 보시면은요. 러닝 레이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 변화시킬 수 있고 여기 로우라고 하는 게 얘가 아마 모멘텀에 관련된 걸 거예요. 뒤쪽에 모멘텀도 같이 있지만 이건 제가 문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얘가 모멘텀 앞에 곱해주는 값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그대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모멘텀의 몇 퍼센트만 사용할 거냐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모멘텀과 관련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은 학습률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적응형 학습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적응형 학습률에 대한 내용. 그래서 뭐 이런 게 그 RMS 프랍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우리가 이런 값들을 바꿔가면서 그 RMS 프랍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모델 컴파일이 끝났죠. 모델, 여기까지는 모델 컴파일까지 딱 끝난 거예요. 모델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모델을 훈련시키는 단계예요. 우리는 그동안 모델을 훈련시키면서 한 번도 훈련시킨 결과를 저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델.fit 메서드 호출하면서 fit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result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값이 나올지 어떤 것을 저장을 하는 건지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훈련 세트 있어야 되죠. 훈련 세트 있어야 되니까 train 데이터 중에서 스케일링 한 거. 그 다음에 y는 train 타겟을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그냥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여기 에포크 횟수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에포크를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뭐 시간 관계상. 음. 보통은 뭐 100번이나 1000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에포크 횟수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내도록 에포크 횟수가 1000번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종료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빨리 종료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콜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 파라미터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훈련하면서 검증까지도 같이 해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검증셋을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밸리데이션, 파라미터 이름이 밸리데이션 이렇게 돼 있죠.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오타 있어요, 오타. 밸리데이션 언더스코어 데이터예요. 여기는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리스트로 주시면 되는데, 어, 밸리데이션 세트 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하려면 레이블도 있어야 되잖아요. 타겟 두 개를 같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 필요한 게 훈련 데이터하고 훈련 레이블이잖아요. 검증할 때 필요한 거 뭐예요? 검증 세트하고 검증 레이블이죠. 그래서 여기는 배열이나 리스트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배열이나 리스트로. 음. 훈련시킬 때 사용할 훈련 데이터, 훈련시킬 때 사용할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검증할 때 사용할 검증 데이터, 검증할 때 사용할 검증 레이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컴파일 할 때 제가 옵티마이저만 줬군요. 그죠? 그 옵티마이저만 주면 안 되죠. 손실함수 줘야 되고 손실함수 없으니까 얘가 훈련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매트릭 평가지표 줘야 되는데 평가지표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옵티마이저에만 집중을 하느라 딴 거를 못 했는데 예. 로시스 줘야 돼요. 아, 로스 줘야 돼요. 로스는 페라스, 로시즈, 그 다음에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다음 매트릭스 반드시 주셔야 돼요. 페라스, 매트릭스,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액큐비스. 예. 이렇게 주셔야 모델 컴파일이 되는 겁니다. 옵티마이저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손실함수를 어떤 평가 지표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할 거냐. 이게 컴파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델을 컴파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평가 지표를 근거로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최소화시킬 거냐, 를 설정해 주는 게 모델 컴파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있어야 훈련하는 메서드가 얘를 훈련시킬 수가 있겠죠. 네, 요거 다시 한번 실행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고 피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5번이니까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거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이 result라고 하는 걸 볼게요. result, 점, type. 아니죠. 죄송합니다. type, result. 이렇게 하고 출력해 볼게요. 무슨 history라고 하는 타입의 클래스래요. 이렇게 타입을 출력을 해요. result라고 하는 거는 history 오브젝트래요. history 오브젝트. 그러니까 훈련 과정에서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역사잖아요, 역사.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훈련 과정의 그런 내용들을 저장한 객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소제목 히스토리 객체. 각 신경망 모델을 훈련시킬 때 훈련이 메서드는 핏이죠. 예. 훈련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각각의 에포크. 우리 에포크 5번 있었잖아요. 그죠? 어, 과정의 기록을 담고 있는 객체가 히스토리 객체. 그리고 이 히스토리 객체는 어떻게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냐면 bit 메서드의 리턴 값이에요. bit 메서드의 리턴 값. bit 메서드의 리턴 값이에요. 이 히스토리 객체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이 정보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춘샤이드죠. 다음 시간에 바로 요 히스토리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옵티마이저 사용하시는 방법, 옵티마이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히스토리 객체, 모델을 훈련시켰을 때, 어떤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